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앤서니 파우치 소장의 유임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파우치 소장이 코로나19 백신이 안전하다고 한다면 자신도 기꺼이 코로나19 백신에 맞겠다고 말했습니다. 첫 코로나19 접종 백신이 될 것으로 관측됐던 미국 제약사 화이자의 백신 공급이 연내 목표량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화이자 백신 공급 물량이 대폭 줄면 당장 이달부터 접종을 계획한 영국과 미국 정부의 계획에도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10월 경상수지가 116억 6천만 달러 흑자로 3년 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목표치인 650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를 11월까지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4일 장중 190원을 밑돌고 있습니다. 1,090원을 밑돌고 있습니다. 미국 부양책과 백신 접종에 대한 기대감이 조성된 이후 달러 약세가 강해지면서 원달러 환율 역시 빠른 속도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네,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오늘도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4거래 연속해서 코스피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은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강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목별로 보자면 그 개수가 상승 업종보다 하락 업종이 훨씬 더 많습니다.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 쪽으로 수급이 치우치고 있어서 그 이면에는 확실히 조금 어두운 부분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는 지수가 올라갈 만큼 올라갔다,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때가 됐다라는 의견과 또 아직은 위로 더 올라갈 자리 남아있다라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에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02-3153-2611 또는 2612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도 가능합니다. 또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장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제가 경기 민감주들 강세 보이고 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철강 쪽이 오늘 강세입니다. 포스코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오늘 철강 업종의 강세들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지 연말 그리고 내년까지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 전망 궁금합니다. 네, 결론은 그렇습니다. 경기 민감주의 대표 주자인 철강주의 변화는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최근에 철강주 동향을 보게 되면 거의 지수와 동행하는 그리고 또 지수보다 좀 더 촉발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쪽에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쪽에서 무엇보다 이제 과거 흐름을 보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전방 산업이 좀 움직여야 대표적으로 자동차라든가 조선, 건설 이런 쪽이 움직여야 같이 변화가 나오는 대표적인 업종인데. 한때는 지금 중국이 공급 과잉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실적 부진의 여파가 이어졌고요. 특히 과거 한 2010년대 초반부터 2017년도 8년도까지 그때 같은 경우 중국이 공급이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많다 보니까 수출을 더 많이 늘렸죠. 그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한국의 그리고 또 글로벌 철강사들 쪽에서의 부담감이 좀 컸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 중국이 수요가 이제 바싹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공급과 수요가 맞아가는 입장 쪽에서 수입을 하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산량을 자기네가 직접 소화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전반적인 철강 제품의 가격들이 그대로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또 어떤 원료 쪽의 측면들을 보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철광석 같은 경우 가격에 따라서 많이 민감하게 변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특히 이제 원료탄이라고 하는 즉 철광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재료들이죠. 이런 쪽들이 오히려 한때는 또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부담감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꾸준히 하락세를 보였었고요. 게다가 철광석이 지금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어떤 철광 제품을 생산할 때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근거가 되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철강사들의 실적 호전의 근거가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거의 게다가 이제 경기의 회복 시그널들 대표적으로
어떤 전방 산업에 대해서 호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그러니까 회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되는 측면과 함께 또 하나 친환경 쪽에 대한 플랜트가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죠.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은 세계 철강협회에서도 내년에 철강 수요가 4% 이상 늘어날 것이다. 특히 선진국 같은 경우가 7% 이상 늘어날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또 철강뿐만 아니라 금속, 비금속 관련된 쪽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구리, 알루미늄, 동향을 보게 되면 거의 신고가에서 계속 뻗어나가는 모습들이죠. 그런 쪽에서 가장 중요한 달러와 약세가 이어지는 부분들, 게다가 경기 회복의 기대감들, 그리고 수요가 증가되는 기대감 쪽인데 특히 구리 같은 경우는 더욱더 어떤 친환경차, 전기차 쪽에 들어가는 수요가 훨씬 더 많다는 관점 쪽에서 계속 추가적인 고점을 이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철강주들의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포스코 같은 경우도 올해는 포스코나 현대제철, 세아제강도 마찬가지고요. 세아제강은 약간 이제 미국의 반덤핑 관세 때문에 강관에 대한 부담감이 몇 년 전부터 이어졌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올해까지는 실적이 부진해도 내년은 가파른 실적의 성장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PBR이라고 하는, 즉 자산 대비 저평가가 너무 심화됐다가 이제 주가가 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포스코 기준은 0.5배도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주가에 지금 반영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어떤 저평가 해소의 모멘텀을 맞이했다라는 관점 쪽에서 달러 추세나 원자재 가격들, 동향들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수요는 받쳐준다라는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추세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데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주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일단 첫째는 대한제강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주가는 좀 올랐습니다만 그래도 올해 영업이익이 한 100% 이상 증가한 800억대, 그리고 내년은 1200억까지 전망하는 만큼 실적 호조와 함께 변화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황금 ST라는 종목도 눈여겨볼 수 있는데 스테인레스 철강 관련된 회사인데 오늘 장중에 좀 급등하다 보니까 조금 부담감은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저평가 상태입니다. 대표적으로 PBR 0.5배 정도 좀 올라서 0.5배, 그리고 PER 5배 이하 정도라고 하게 되면 주가에 대한 동향을 보게 되면 여전히 저평가다라는 관점 쪽에서 추가 상승에 대한 변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대응하는 게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네, 여전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투자 전략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제지업종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배달 그리고 포장 등의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 제지업종이 또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이게 주가로는 봤을 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날들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추세 계속 이어질지, 과연 백신으로 코로나19 상황이 끝나더라도 이 주가 흐름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지업종도 또 한 번 더 기회를 맞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과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한 2017년도, 18년도 그때 한참 제지업종의 호황, 대표적으로 골판지죠. 이쪽에 대한 호황세가 이어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주가도 강하게 움직였던 측면들이 있는데 그의 어떤 데자뷰가 좀 나오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자, 대표적으로 제지업종도 장치 산업입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설비 투자가 이어져야 할 수가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아마 장벽은 어떤 경쟁의 흐름은 아무래도 좀 두텁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업체별로 과점화가 좀 뚜렷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신규로 진입하는 경쟁자가 나오기 좀 힘들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최근까지는 제지업종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디지털이 트렌드화되다 보니까 누가 종이를 쓰느냐 관점 쪽에서 부진했는데 그래서 사양 산업이라는 표현 쪽에서 최근엔 또 부각받는 게 골판지도 있겠지만은 또 친환경 쪽에 대한 부각들이 나오면서 재조명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종을 바라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스프레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원재료와 그리고 또 투입되는 재료와 그리고 제품만 생산하는 제품의 가격 차이에 따라서 실적들이 크게 울고 웃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주로 쓰는 펄프 수입 가격 같은 경우를 봤었을 때 계속 하향하는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펄프를 수입해서 이를 가공해서 공업체들이 만들 때는 그렇게 구조는 나쁘지 않은데 아직 판매 단가를 이를 올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없다라는데 약간 부정적이긴 하지만요. 하지만 골판지 쪽은 좀 차이가 납니다. 골판지 같은 경우는 일단 폐지 가격은 지난 중국이나 동남아 쪽에서 쓰레기를 수입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국내에서는 폐지 가격 급락을 했었죠. 그런 추이에서 크게 못 벗어나는 가운데 또 하나 변화가 나왔던 요인 중에 하나가 이 대양제지라고 하는 회사가 화재가 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쪽이 골판지를 만드는 원지를 생산하는 회사 쪽에서 물량이 한 시장 점유율 7% 내려는 회사다 보니까 상당히 크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원지가 그러면 생산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골판지를 만드는 회사 입장 쪽에서는 오히려 오른 가격을 더 이윤을 붙여서 가격을 올린다라고 했었을 때 오히려 실적이 증가되는 포인트가 나올 수 있다는 쪽도 눈여겨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양제지가 화재 이후에 골판지 원지는 벌써 많게는 10%에서 20% 가까이 올라오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이에 따른 변화가 그대로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수요 증가되는 측면들은 다 아시다시피 어떤 택배라든가 또 연말에는 아무래도 또 여러 가지 쇼핑도 많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어떤 수요는 늘어나는 부분들이겠죠. 거기다가 또 포장재도 부각이 되고 있는데 포장재로 가장 많이 쓰는 게 백판지입니다. 근데 이쪽에서 아무래도 음식 같은 이제 포장재라든가 마스크 포장 또 개인 위생 관련된 대표적으로 휴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쪽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변화가 가장 높은데 대표적으로 백판지는 한솔 재지가 가장 점유율이 높겠지만은 워낙 매출 비중이 어떤 다른 산업용지나 특수지 쪽이 높다 보니까 그 밖에 오히려 매출 시장 점유율은 한솔 재지보다 덜해도 어떤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깨끗한 나라라든가 세아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변화가 충분히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데요. 그런 측면이라고 보게 되면 일단 실적 기조를 봤을 때 대표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썩 좋아지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올해 한 3분기 이후부터는 대표적으로 실적 그런들의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제조업종 쪽에서 또 이제 깨끗한 나라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경우도 벌써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작년을 훨씬 더 넘어갈 정도로 실적에 대한 동향들이 좋아지는 모습들인데 무림 PMP는 좀 다르죠. 펄프를 제조하다 보니까 펄프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들을 그대로 반영한다. 그러면 실적도 그리고 주가도 별로 안 좋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제조업종 쪽에서는 일단 골판지 그리고 또 백판지 쪽 관심 있게 보는 전략들이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아세아 제지나 신대양 제지 계속 관심 있게 보고 대응하는 전략들은 좋은데 그중에서 해성산업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임대 사업을 주로 하는 회사인데 지주사 성격을 갖고 있죠. 한국재지라든가 그리고 계양전기, 해성DS 이런 쪽을 다 계열사로 갖고 있는 상황 쪽에서 특히 이제 원창포정이라고 하는 비상장 회사가 있는데 이쪽엔 골판지 상자를 만드는 회사고요. 또 말씀드렸던 세아 같은 경우는 백판지 3위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이 전반적인 흐름들이 오히려 어떤 실적과 앞으로에 대한 전망들은 좋을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꾸준히 최근에 올라가는 대표적인 지수사 종목 하나 아세아입니다. 아세아 시멘트, 아세아 제지, 한라 시멘트 같은 쪽을 보유하다 보니까 시멘트와 그리고 또 제지 모두 다 건설과 제지 쪽 건설업황은 내년에 기대감이 높다고 많이 말씀드렸었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변화가 나온다라고 되면 지금 PBR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주도 탑픽 종목까지 살펴봐 주셨는데요. 진짜 골판지 대란이라고 할 만큼 좀 관심 있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네, 저희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몇 가지 좀 안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오는 5일부터 저녁 9시 이후에는 서울 멈춤을 시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600명대로 다시 한번 이제 기록이 됐죠. 발표가 됐죠. 이에 따라서 서울시도 서울 멈춤을 시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밤 자정 0시부터 시행이 됩니다. 네, 또 하나의 속보입니다. 9시 이후에 도로 불도 다 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하실 때에도 이 부분 좀 참고하셔서 이동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하나 더 속보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 내용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개 부처를 개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현미 장관이 교체가 되고 추미애 장관을 일단 유임이 된다라고 속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전화 연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객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객장 상황 들어볼까요?
네, 우선 이 시각 현재 수급 주체별 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셀트리온, SK하이닉스, LG화학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원익 IPS, 캠트로닉스, 이오테크닉스 등이 매수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신한지주, 종근당, 미래에셋대우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ST팜, JYP 엔터테인먼트, 박셀바이오 등이 매수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특정한 그러한 종목보다는 좀 다양한 그런 개별 종목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별 이슈들로 좀 움직이는 상황들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시장 한마디로 정리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2,700선을 포인트를 좀 넘어선 돌파한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반도체 업종 강세에 힘입어서 사상 최초로 2,700포인트를 좀 돌파하는 하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바로 이제 어제 미국의 이제 마이크론이 그 정전 이슈로 인해서 국내 이제 반도체 업체들의 좀 반사 이익에 대한 좀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최근의 상승에 이어서 추가적인 좀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서 오늘 또한 이제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좀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셀트리온 그룹주를 비롯한 제약 바이오 업종이 좀 강세를 보이면서 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상승을 하고 있는 하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2,700선 넘고 신고가 행진 코스피에서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장은 또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현재 지수는 계속해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반도체 업종이라든지 제약 바이오 섹터, 그러니까 시가총액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업종이 상승하다 보니까 지수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오늘 상승 종목수 대비 하락 종목수가 지금 2배 이상 많은 상황인데요. 지수는 상승하고 있지만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 시장에서는 더욱더 좀 많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는 좀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반도체 업종이라든지 제약 바이오 쪽으로 좀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또 연말 이제 고배당주를 비롯해서 또 이제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인 반도체, 철강, 화학 업종 쪽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도 좀 잘 살펴보면서 우리 시장에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이었습니다. 이어서는요, 이 시각에 어떤 종목과 섹터가 관심받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각 종목 핫3 이용석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각 종목 핫3 이용석입니다. 이 시각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과 섹터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은 셀트리온, 현대제철, HSD 엔진입니다. 먼저 셀트리온입니다. 네, 셀트리온 현재 8.12% 상승한 37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52주 신고가를 또 경신합니다. 셀트리온을 포함한 셀트리온 3형제 요즘 정말 불을 뿜고 있는데요. 이들 셀트리온 관련주는 10월 중순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외국인들의 수급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올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적 성장세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조건부 허가 기대감 등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지난달 25일이죠.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의 글로벌 임상 이상 대상자 모집과 투약을 모두 완료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해외 대량 공급을 위해 연간 최대 150에서 200만 명분의 치료제 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제약바이오 대표주 셀트리온 살펴봤고요. 다음은 현대제철입니다. 네, 현대제철 현재 7.41% 상승한 37,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철강 섹터 상당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지만 2021년에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로 경제 정상화에 대한 철강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기대 때문인데요. 이와 함께 철강 산업은 조선과 자동차 등 경기 민감 업종의 기반 산업이라는 점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실제 최근 글로벌 철강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중국에 집중됐던 철강 수요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수요 대비 공급의 증가폭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철강 수요 기대감에 상승하는 현대제철까지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은 HSD 엔진입니다. 네, HSD 엔진 현재 8.78% 상승한 8,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주의 흐름 좋으면서 선박용 디젤 엔진 전문업체 HSD 엔진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나흘째 상승하고 있고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조선업계 선박 수주량이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서 선박 엔진 생산량도 증가해서 그에 따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요즘 LNG 등 다양한 연료가 많이 등장하죠. HSD 엔진은 LNG나 LPG, 메탄올 등 다양한 선박 연료가 등장을 한다고 해도 모든 연료를 사용하는 추진 엔진을 생산해서 전망이 좋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 살펴봤습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세계 경제를 지배해온 월가, 그 월가에서 10여 년간 몸담았던 브라이언 킴 대표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월가의 늑대, 오늘도 브라이언 대표 연결되어 있거든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그 미국의 대표 지수 S&P 500 지수 있잖아요. 얼마 전에 또 신고가 기록을 했는데 이걸 분석을 해보면 시장의 흐름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히 이제 실러 지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해 주실 것 같아요. 이 실러 지수 제가 좀 찾아보기도 했는데 정확히 어떤 거고 이 수치를 봤을 때 시장이 현재 튼튼한 상황인지 고평가되어 있는 것 같은지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네, 실러 PE ratio는 그러니까 cyclically adjusted price to earnings ratio가 뭐를 말하냐면 말하기 전에 그 예일 대학 되게 유명한 프로페서가 경제학자 로버트 실러가 만든 건데 이것은 그 S&P의 수익에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조절한 거죠. 그래서 이 실러 레이쇼가 그러니까 17.5면 회사들이 적절한 수준이다. 그러니까 S&P 500에 있는 회사들이. 근데 이게 지금 그 내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 지금 33.4에 있어요. 그러니까 1929년도에 큰 크래시가 올 때도 그쯤 레이쇼가 거기까지 와 있는데 그 전에는 또 그 2000년도 그 닷컴 인터넷 버블 때 43까지 갈 때가 있어요. 저는 딱 이거를 볼 때 이런 valuation이 이렇게 뛰어넘어서 다 이렇게 30만 뛰어넘으면 이렇게 크래시가 왔잖아요. 1929년 그리고 2000년도. 여기서 딱 이걸 보면 내가 이렇게 여기서 투자를 계속 해야 될까 그게 되게 염려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실러 지수에 의하면 17.5 정도가 건강한 상태다라고 평가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 33.4포인트나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시장의 건강 상태를 하나 측정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러셀 3000 지수가 있지 않습니까? ETF 할 때 이 지수 많이 참고한다고 좀 하는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약 3000개의 기업, 러셀 3000이니까 3000개의 기업 중에 20%가 무려 좀비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것도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좀비 회사들은 캐시플로우, 그러니까 자금 운용도 부족하고 지급 이자도 상환도 좀 힘들게 좀 못하고 그런 회사들을 좀비 회사들인데 지금 중앙은행에서 이 좀비 회사들을 키우려고 많은 회사 채권들을 샀잖아요. 근데 또 거기 중에서 또 슈퍼 좀비들이 있어요. 슈퍼 좀비에는 600개 한 러셀 3000에서 600개 회사들이 이걸 정크 펀드라고 그래요. 수익률이 아주 높지만 위험률도 큰 채권들. 근데 이런 회사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2분기에 때는 한 23개가 있는데 지금 47개로 지금 3분기에 더 늘어났고
그래서 지금 이 회사들은 이렇게 EBITDA가 네게티브야. EBITDA가 뭐냐? 그러니까 순이익을 이자 비용이랑 세금이랑 감가상각 비용을 빼서, 그러니까 영어로는 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이죠. 이거를 완전히 마이너스 된 회사예요. 그게 3천 중에서 600회가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런 회사들이 심하게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뭐 한국도 분명히 좀비 회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회사들이 계속 중앙은행이 계속 레스큐해주는 이유가, 이런 회사들이 없어지면 unemployment, 회사들이 고용하는 걸 너무 없어지고 실업자들 많이 생기니까 중앙은행 생각은 이런 회사들을 살려줘야지 그래도 실업자가 좀 안 늘어나고 경제 회복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영업이익 대비 순이익이 적은 그런 좀비 기업들이 지금 많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월가의 늑대 브라이언 대표였습니다. 이어서는요, 시장의 이슈 파헤치는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도 샘플러스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2020년도 한 달밖에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다. 한 달도 이제 안 남았죠. 이 12월 달 동안 계속해서 국내 증시는 잘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역시 지금 시장이 잘 가주는 이유, 개별 종목군들 장세 안에서 그 테마 위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비대면,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관련주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 강세 흐름을 보였었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테마 증시로 움직여질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내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죠. 네, 배터리 시장이 굉장히 강했고요. 그리고 나서 반도체 시장, 자동차 시장, 그리고 백신 관련주들까지 테마성 반등, 급등이 돌아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인데, 이 흐름 순환매라고 하는데요. 이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갔던 그런 하반기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주를 중심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셀트리온, 삼형제까지 우리 지수 시총 상위주들이 지수만을 좀 끌어당기고 있는 흐름들이 연출되고 있는 이번 주 흐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이 흐름들이 쉬지 않고 갈 수는 없다라는 부분들 좀 재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11월장은 편안히 시장이 주는 수익률을 얻자라고 말씀드렸던 그 부분인데, 시총 상위주들이 결국 지수를 이끌면서 시장 자체를 견인해 줬기 때문에 시장이 주는 편안한 수익률을 얻으실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다. 그 기회가 아직까지도 유효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이후 우리가 기대했던 산타랠리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그 산타랠리는 이미 이 시총 상위주들이 지수를 너무 크게 견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EPS, 이익 전망치가 벌써 21년도 코스피 중심으로 2,700포인트, 2,800포인트, 3,000포인트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벌써부터 2,700포인트 이상을 올라와 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산타랠리보다는 잠시 쉬었다가 1월 랠리를 좀 가는 게 조금 더 증시에도 건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2월, 12월 공백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시옵션 만기일이 우리나라 10월 있고요. 그리고 18일 미국의 옵션 선물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이 실제적으로 공급될 때까지 조금의 공백기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수급 공백기,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12월 연내 안에 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1월 21일 취임을 앞두고 있는데, 그 취임 이전에 과연 이 경기 부양책이 의회에 합의가 된 이후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하기 이전에 그것을 제거하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시장은 1월 22일 바이든의 취임과 함께 경기 부양책은 당연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공백기가 조금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산타랠리보다는 1월 랠리를 좀 기대해 보시는 그런 12월을
지내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달러 약세에 따른 외국인 수급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흥국 ETF, 한국 ETF로의 자금 유입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이제 백신이 공급이 된다면 결국엔 우리들은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간 움츠려들었던 수요에 대한 부분들,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 그 포인트를 YOY, 전년 대비 몇 % 성장할 것인가 이런 취점으로 섹터와 기업들을 좀 찾아보시는 그런 차분한 12월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너무 빨리 움직여준 부분이 있어서 12월보다는 1월 랠리를 기다려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아까 제가 뭐 2차 전지, 언택트 이런 종목들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또 주도하는 업종들, 전망이 좋은 업종들이 있잖아요. 어떤 종목들을 좀 유망하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제가 화요일, 금요일, 오늘장, 내일장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섹터를 한번 총정리해보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반도체죠. 두 번째 스마트폰, 그리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OLED, 그리고 폴더블 폰에 대한 부분까지도 네 가지 섹터를 조금 내년도에 좀 집중해 보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반도체 관련해가지고는 소부장 우리 입에 붙었던 단어인데요. 소부장보다는 장비, 그리고 소재, 부품 후공정 이런 순으로 조금 방점을 둬서 장비 관련된 주를 누누이 강조를 좀 드렸었습니다. 글로벌 IT 기업들의 서버 재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버 재투자가 된다면 결국엔 물동량이 증가하고 공급량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재고품을 가지고 재고 물량을 가지고 이 부분을 조금 커버리지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이후 내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엔 자연스러운 수요가 증가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찬가지로 공급도 증가해야 되고 기업의 이익과 전망치도 늘어나게 되는 그런 순환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관련된 부분 제가 원익 IPS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종목들 좀 꼽아드렸었는데요. 결국엔 어제 대만에서 있었던 1시간여의 정전 사태 때문에 오늘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반사이익이 조금 흐름이 좀 좋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던 이런 원익 IPS를 비롯한 장비주에서도 큰 상승이 추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쉬지 않고 갈 수 있는 장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엔 추세 하단으로 되돌림이 나올 때를 조금 진득하니 기다려 보시다가 그 이후에 매수하셔도 늦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이 소비 확대와 자연스러운 수요와 공급 증대 그렇게 반도체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섹터로 스마트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시장 규모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스마트폰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장사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기업에서는 무급휴직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1월을 저점으로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코로나 장기화되고 있었고 백신 발표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손에 있는 전자기기들이 조금 증가할 것이다. 그 예로 집에 거주하는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펜트업 수요라고 해서 집안에 있던 가구 그리고 전자제품들을 교체하는 그런 수요가 나타났듯이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 손에 있는 무선기기들에 대한 수요가 다시 증가할 수 있다라는 전망들. 20년도에 13억 3천만 대가 스마트폰 시장 규모였는데요. 21년도에 15억 1천만 대로 늘어날 전망. 그리고 올해 성장률 보면 20년도 2분기에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성장률이었는데요. 3분기에 마이너스 6%, 4분기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률을 줄여나가는데 21년도 1분기에 플러스 18%로 완연한 가파른 턴어라운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도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성을 좀 보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폰이 시장 규모가 늘어나고 출하량이 늘어난다고 하면 스마트폰에도 탑재되고 TV에도 탑재되는 OLED 시장에도 조금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스마트폰 증가량에 따라서 OLED도 증가량이
무궁무진하게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그 OLED 시장에서 차지하는 부분들이 아이폰 12가 출시되면서 아이폰 전 모델에 걸쳐서 OLED 패널이 탑재된다라는 소식까지 볼 때 OLED 시장도 그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일어날 거다라는 부분들 짚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폴더블 폰인데요. 19년도, 20년도 폴더블 폰이 이렇게 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용상 부주의 때문에 액정에 있는 필름을 떼는 건지 안 떼는 건지 때문에 뭐 서로 품질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넘겨가고 결국엔 기술 안정화 단계를 거치고 나면 이 폴더블 폰 시장 또한 굉장히 가파른 성장이 일어날 거다라고 보는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9년도에 45만 대가량 폴더블 폰 시장에서 판매량이고요. 그리고 20년도에는 330만 대, 그리고 21년도에는 800만 대 이상을 추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장의 가파른 성장성도 한번 챙겨보시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망하게 보시는 업종으로 반도체, 스마트폰, OLED, 폴더블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섹터 몇 가지 알려주셨는데 범위를 조금 더 좁혀서 그중에서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포트에 담을 만한 종목을 몇 개 좀 뽑아주세요. 네, 굉장히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네.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는 종목들도 있고 다만 이 시장 성장성, 자연스러운 수요 회복에 따른 공급 회복이 일어난다고 하면 기업의 이익도 증대될 것이기 때문에 그 기업이 고점이다라면 현재 당장에 따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12월 공백기를 좀 활용하셔서 언제 내가 이 매수 포인트에 들어가야 되는가 이 때를 기다리는 관점으로 좀 종목들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로 제가 2달 전부터 원익 IPS 말씀드리고 있었고요. 원익 홀딩스 함께 동반 상승하고 있고요. 원익 QNC도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비주 많이 올랐거든요. 하지만 추세 하단을 기다리셔서 21년도 내가 보는 추세 하단부가 어디인지 차트를 열어놓고 좀 꼼꼼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OLED 관련주로는 또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인터플렉스와 루멘스 기업들 좀 보이는데요.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고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세 하단부에서 잡을 관심 종목 이렇게 추가해 놓으시고 추세 하단부가 언제쯤 올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 현금 확보를 해 놓으셨다면 언젠가는 한번 조정이 나올 때 이때 이 종목 유망하다 그랬고 나는 장기 투자가 내 스타일에 또 맞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섹터에서 찝어줬던 이 종목들을 한번 매수 찬스로 한번 활용해 볼까라는 관점으로 이 종목 포트에 담아 놓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OLED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고 끝으로 폴더블 폰인데요. 폴더블 폰도 이제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 매출이 증대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분하게 좀 관심 가져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 이외에도 더 나은 종목들을 한번 이 섹터에서 찾아보시라 말씀을 드리면서 폴더블 폰도 되고 OLED도 되는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KH 바텍, 세경 하이테크 이렇게까지 섹터별로 종목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좀 상승을 해서 부담스러운 종목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업종 중 안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2-3개 종목씩 이렇게 뽑아봐 주셨는데요. 그래도 그중에서 또 이제 이 많은 종목들을 다 포트에 담기 좀 벅차신 분들도 있으니까 단 한 가지의 종목을 선택한다면 그 종목은 뭐가 될지 참 궁금한데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장, 내일장 애청자시라면 네. 꾸준하게 시청을 하신다고 한다면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이렇게 종목을 토픽 종목으로 찝어드렸었는데요. 12월 1일자 화요일 날 전화 출연에서도 토픽 종목을 하나 꼽아드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말씀드렸던 섹터가 아니라 철강 섹터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이 부분을 제가 21년 토픽 종목 겸해서 제가 공개를 드릴 텐데 제가 내일 오후 1시에 온라인 공개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12월 1일자로 말씀드렸던 토픽 종목 재차 말씀을 드리면서 그 종목 또한 공개를 그때 내일 오후 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 내일 오후 1시에 또 비대면 강의를 통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꼭 한번 시청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허만서 전문위원님의 종목들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이유가 그 전에 알려주셨던 종목들이 수익률이 좋게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목들이 또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냈었는지 그 부분도 들어보고 싶어요. 어떤 종목들이었죠? 네, 오늘장, 내일장을 출연하면서부터 제가 종목을 조금 토픽 종목으로 꼽아드리고 있었는데요.
최근 종목도 있고요. 예전 종목도 있는데 한번 좀 복기를 해보면 10월 29일자로 제가 원익 IPS를 말씀을 드렸어요. 원익 IPS 지금 화면에서 보듯이 제가 차트 추세선을 장기 추세선, 중기 추세선, 그리고 더 단기 추세선 이렇게 세 줄을 한번 그어봤습니다. 그럼 최하단부에 있는 추세선 같은 경우에 빨간색 동그라미로 추세 하단부를 터치할 때까지 내가 유망한 섹터와 기업을 선정을 했다면 매수 타이밍을 끝으로 골라야 하는데 이 매수 타이밍까지 좀 기다려주는 뚝심이 좀 있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엔 매수 타이밍이 왔고 10월 29일자로 추천을 드렸고 원익 IPS의 실적과 수급 그리고 금속 CVD 장비에 대한 앞으로의 기대감까지도 포함해서 뭐 내년도까지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목표가 4만 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지금 현재 장중 44,500원, 4,000원, 44,400원 이렇게 돌파해주는 흐름까지 좀 오버슈팅은 아닌가라는 부분들까지도 볼 만큼 큰 흐름이 오고 있습니다. 21년도에 다시 한번 이 추세 하단부까지 터치를 할지 혹은 제가 지금 그려드린 추세 선이 아니라 새로운 추세선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서 원익 IPS는 우리나라의 장비 대표주로서 대적할 만한 기업이 없지 않나라는 부분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0월 29일 날 제가 또 KTNG 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당시 매수가를 82,500원 가량 말씀을 드렸고요. 뭐 배당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조금 추세가 완만하게 느리더라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첫 출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7월 달로 돌아가 보면요. 7월 14일 제가 폐기물 관련된 업체로 코엔텍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빨간색 세로 줄과 그리고 동그라미 빨간색이 제가 방송 일자에서 말씀드렸던 오후 2시에서 2시 10분 어간에 말씀드렸던 그 찰나인데요. 바로 며칠 지나지 않아서 폐기물 관련된 이슈로 7월 14일, 8월, 9월 이렇게 수해 관련된 부분으로 좀 장기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8월 4일자에 제가 말씀드렸던 2차 전지 관련된 업체였습니다. EID라는 부분인데요. EID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LG화학 폴란드 공장 설비를 납품한 회사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3분기 실적 관련해서도 그리고 앞으로도 좀 유망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단부에서 조금 더 깊은 조정이 나오긴 했으나 2배 가량의 수익률을 달성한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8월 4일 마찬가지로 삼지전자도 추천드렸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급등하는 흐름들이 좀 나와주었고요. 8월 11일자 차트입니다. 8월 11일자에는 제가 유통업계 회복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마트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완연하게 회복하고 있는 구간이었고 제가 좀 강조하면서 말씀드렸던 거 언택트 하나만도 아니고 컨택트 하나만도 아니고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기업 어느 기업을 찾아보아야 하는가 그러면서 이마트를 추천드렸었습니다. 결국엔 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한 지분 가치 평가도 있고요. SSG.com이라는 온라인 부분 그리고 코로나 일상으로 우리가 회복했을 때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역시 좋은 매출이 유망한 그런 종목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신다면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추가적인 상승이 앞으로도 좋게 나올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9월 1일자로는 중국 관련된 소비 회복 포함해서 오스템 임플란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도 마찬가지로 추세선을 하단부, 중기선, 장기선 좀 그어놓고 추세 하단부에서 좀 매집을 하고 싶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빨간색 세로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까지 좋은 흐름 이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2월 1일자에 제가 공개했던 종목은 한국철강이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내일 오후 1시 온라인 언택트 강연회에서 좀 더 자세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신 종목만 해도 진짜 많고 수익률도 좋았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제2의 원익 IPS 아니면 EID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내일 허반석 전문위원님의 온라인 강의 무료 강연회 준비하시면 됩니다. 서울경제TV 언택트 무료 강연회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이 방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2021년을 주도할 탑픽 종목들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여기 들어오셔서 내일 오후 1시에 꼭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허반석 위원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잠시 후에 마감 인방 60분의 승부에서 다시 뵙는 걸로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도너 리포트까지 이어집니다.
네, 도너 리포트입니다. 오늘도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운영 원칙 먼저 만나보시죠. 도너 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합니다.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 그리고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공개가 되는데 아마 오늘 공개될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종목 공개 시에 방송에서 2종목을 소개해드리고요. 그중에서 편입될 종목은 3시에 잠시 후 3시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공개가 됩니다.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누적 수익률 한번 살펴보시죠. 네, 현재까지 누적 수익률 총 193.8%입니다. 유비케어부터 동아화성까지 목표가 달성하고 나온 종목들이고요. 다음 종목들도 모두 목표가 달성하고 나왔습니다. 수익률도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죠. 다음 보시면요. 휴마시스, 체시스, 유니온, 레몬, 유나이티드, 오텍까지도 모두 목표가 달성하고 나왔습니다. 동일 고무벨트, KEC, 진원생명과학, 써니전자 2번의 목표가 달성이 있었고요. 다음 보시죠. S맥과 진양산업, 서현탄 메탈도 수익률 좋게 나왔었고요. 최근으로 갈수록 더 좋아집니다. IA어 우리기술투자도 7%부터 15%까지의 수익률 보실 수 있고 영화금속과 비덴트, MS오토텍 최근의 종목들입니다. 자, 현재포트로 가보겠습니다. 현재포트, 삼화알미늄, 써니전자, 한농화성, KCTC 이렇게 종목 담겨 있는데요. 하나 정리한 종목도 있고요. 이야기 들어보고서 오늘 종목 소개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제 포트에 담긴 종목들 하나씩 좀 잠깐 얘기를 해주시고 빨리 다음 오늘 공개해주시는 종목들 이야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삼화알미늄, 써니전자, 한농화성, 그리고 KCTC까지는 그대로 기존 전략대로 보유를 하면 되겠고요. 5종목이 꽉 찼기 때문에 지금 한 종목을 제외해야 되는데 상당히 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유는 이제 반등이 나오는 구간까지 이제 조정이 나왔다 싶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컸고요. 일단 프로텍을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를 하는데 이 종목 조정 나오실 시마다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7,000 한 300원 만약에 많이 빠진다면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 계속 지속되고 있는 종목이니까 크게 걱정 마시고요. 이 종목 저점 매수 노려가시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시간 관계상 신규 종목들 빠르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새로 편입되는 종목들 첫 번째 종목은 아이큐어고요. 두 번째 종목은 엑사이엔스입니다. 아이큐어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품 ODM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바이오 기업이기도 하죠. 치매 관련해서 임상 3상을 진행 중이고요. 이 결과에 따라서 이제 오리지널 계량 신약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월봉을 보시게 되면 상장 이후에 만들어졌던 이 고가권까지 주가가 지금 상승을 한 상태고요. 이 가격대를 이제 돌파하고 신고가로 가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최근 한 달 동안 고점을 7만 원 약간 아래에서 형성을 했는데 이 가격대 돌파하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 우상향 흐름, 신고가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돼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인 엑사이엔스입니다. 엑사이엔스는 클린룸 파티션 인테리어를 사업으로 이제 주력을 하고 있고 거기서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회사의 그 그래핀 관련 테마주로 좀 상당히 알려져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그래핀 관련주 중에서 대장주급으로 이렇게 편입이 되는 종목인데 현재 보시는 것처럼 바닥 다지고 수급이 한번 크게 들어온 이후에 박스권 형성하다가 다시 상승으로 방향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G플립 같은 그런 스마트폰에도 그래핀 관련 기술들이 상용화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전력을 적게 소모하면서 이 전달률은 높은 그래핀이 앞으로 사업에 지속적으로 활용될 가능성 크다고 생각되고요. 이쪽 테마들도 이제 한번 움직일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 후보군은 아이큐어와 엑사이엔스입니다. 이 두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 포트에 담긴 종목이 궁금하시다면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위주연 의원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